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갑자기 찾아온 기묘한 손님. 오늘 괴담은 긴장감과 동시에 충격적인 결말이 있는 괴담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할게요.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문구멍으로 빼꼼히 내다보니 어리숙하게 생긴 집배원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등기 왔습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발송인을 보니 모르는 이름이더라고요. 소포는 사절지 크기의 아담했고 부피도 작은 게 무슨 책이 들은 것 같았어요. 여기요. 문을 닫고 소포를 내팽개치고 부산스럽게 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죠. 째깍째깍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요. 한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귀찮아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집요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혀를 차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문구멍으로 빼꼼히 내다봤죠. 웬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굵은 뿔테 안경이 유난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지금 바쁩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고함을 쳤어요. 차림을 보아하니 틀림없이 잡상인일 거라 단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 밖의 남자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위급한 일입니다. 이 문 좀 어서 열어주세요. 선생의 신변에 관한 일입니다. 아, 일 없다니깐요. 남자가 언성을 높이며 재촉하더라고요. 선생은 오늘 괴한에게 살해당합니다. 순간 귀가 솔깃했어요. 뭐라고요? 선생이 오늘 이 자택에서 괴한에게 살해당할 거란 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남자의 얼굴을 빼꼼히 주시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망측한 헛소리를 나불대는 거예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예견입니다. 예견이요? 지금 나한테 사이비 무당 같은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다짜고짜 문 손잡이를 움켜잡고 흔들어 대더라고요. 둔탁한 쇠소리가 귀청을 따갑게 찔러댔죠. 아이, 뭐하는 짓이에요? 선생이 살해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이가 없는 소리가 이어지자 이윽고 할 말을 잃었죠. 선생이 이 집에서 괴한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할 거란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요. 아휴, 돌아가세요. 허무맹랑한 소리 그만하시고. 정신 나간 사람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등을 보이려는데 뒤에서 초인종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아, 도대체 누군데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이 문부터 좀 먼저 열어주세요.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고 풀기가 무섭게 다짜고짜 남자가 집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안절부절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하고 있었죠.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내밀었고 그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명함 쪼가리 하나 위조하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뭔가 수상쩍은 남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에요? 혹시 최면요법에 대해 좀 아십니까? 정신과에선 우울증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최면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환자에게 최면을 걸면 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미래까지 투시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나 성경의 요한 같은 예언가들이 그런 범주죠. 갑자기 말을 뚝 끄는 남자가 심각하게 미간을 일그리고는 선생이 살해되는 장면이 투시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최면 치료 중에 말입니다. 환자에게 최면 치료를 하던 중에 느닷없이 환자가 선생의 최후를 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죽는 장면이 예지되었다. 안면부지의 환자한테서. 그렇습니다. 그 환자는 최면 중에 간혹 생판 모르는 타인의 미래를 투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선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환자에겐 유독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노스트라다무스의 부활이라 할까요? 뭐 아니나 다를까 환자의 예지를 조사해보니 적중률이 무려 100%입니다.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정식적으로 학계에 통보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러겠지. 지금 하는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일 테니. 전 속으로 이렇게 중얼대면서 더욱더 그를 미심쩍게 쳐다봤어요. 그 환자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위험하다고. 괴한이 침입해 집주인을 사정없이 칼로 찔러대고 있다고요. 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었죠. 환자의 말을 추슬러 보니 바로 이곳, 즉 선생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이 집이었습니다. 때문에 전 이곳으로 부랴부랴 달려온 겁니다. 그 환자의 예견은 현실과 놀랍도록 적중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맺은 남자가 어울리지 않는 뿔테 안경을 한번 위로 치켜 올린 후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죠. 뭐 얘기 끝났어요? 선생님, 경솔하게 넘겨버리지 마세요. 이건 선생의 생명이 걸려있는 위급한 문제입니다. 이봐요 당신. 정신과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남자는 언짢은 표정으로 쏘아봤고 뭔가 주춤하는 기색도 역력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매몰차게 말을 뱉었죠. 봐요, 의사 양반. 쓸데없는 시간 낭비 말고 환자 치료에나 전념하세요.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둔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할 말 없으면 당장 나가주시죠. 의사는 못내 아쉬운 듯 푸념을 토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도 말없이 일어나 현관문을 조용히 열어주며 그의 퇴장을 재촉했죠. 정말 유감입니다, 선생. 네네, 나 역시 유감이네요. 그런데 남자가 신발을 신다 말고 남자가 난데없이 제 쪽을 올려다보며 묘하게 눈을 번뜩이더라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어서 방어 태세를 취하려는데 남자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선생, 혹시 선생 집에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모사품이 있지 않나요? 저는 두서없이 일축했어요.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는 물음표를 붙이기가 무섭게 번뜩이는 시선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뒤이어 거실 벽의 한쪽에 표구된 고흐의 해바라기 모사품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 하십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가져와서 걸은 거예요. 보세요. 그 환자의 예지는 틀림없이 적중합니다. 선생의 아파트, 명칭, 호실, 심지어 저 모사품들까지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고흐의 해바라기뿐 아니라 모네의 중국 여인도 표구되어 있다고 저에게 피력했었습니다. 저기 걸려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는 고흐의 액자가 표구되어 있는 바로 옆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당차게 가리키며 중얼거렸어요. 이래도 제 얘기가 허무맹랑하다고 묵살하실 겁니까? 지금 선생의 상황은 매우 급박합니다. 제발 제 말 그대로 좀 따라주세요. 저는 잠깐 동요하게 됐고 그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남아 있었어요. 때문에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나는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견은 애초부터 틀려먹었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아마 조금 뒤에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그녀가 예견한 저 모사품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견은 적중했습니다. 시간이 급박합니다. 어서 이곳을 피해야 합니다. 저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적어도 저 모사품이 이 집에 있다는 걸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추호도 없었고요. 미리 봐두지 않는단 말이죠. 잠깐만, 미리 봐둔다? 와, 감쪽같이 속을 뻔했다. 저는 그에게 공격하듯이 내뱉었어요. 야, 잘도 날 속이려고 수작을 부렸네. 당신, 애초에 집에 들어와서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수상쩍은 행동을 보였던 와중에 저 그림들을 은근슬쩍 기억해뒀단 걸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놈은 묵묵부답으로 날 노려봤죠. 아마도 제 예상이 적중했나 싶었죠. 그리고선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 저 어울리지도 않는 뿔테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을 때부터 수상했어. 아마도 음흉한 속셈이 깔려있는 작자가 틀림없어.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선생,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군요. 제가 뭐하러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알 턱이 있나. 무슨 엉큼한 속셈을 숨기고 있을지. 아무튼 그 안 어울리는 뿔테 안경부터가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토했어요. 나 참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나 역시 할 말 없긴 매한가지야. 그러니까 제발 내 귀중한 시간 그만 뺏고 당장 나가시죠. 그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등을 돌려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저는 놈의 퇴장을 재촉하기 위해 을씨년스럽게 노려봤죠. 그런데 그 순간 놈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호주머니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꺼내더니 느닷없이 제 머리를 후려 갈겼죠. 저는 무방비 상태로 넋놓고 놈의 일격탄을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이 돌아갈 정도의 통증을 느끼면서 그대로 바닥에 풀썩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정신은 일순 몽롱해지더니 빠르게 혼미해져 갔어요. 먼 발치에서 놈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만 나즈키 귓가에 맴돌 뿐이었죠. 그 후 매몰차게 몸이 흔들리고 누군가 절 무식하게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눈을 뜨니 요란하게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에 귀가 왕왕거릴 정도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사방을 둘러봤고 혼란스러운 시야에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죠. 바로 그놈이었어요. 머린 좀 괜찮습니까? 놈이 능글맞게 웃으며 절 위로하는 척 가증스러운 위선을 연기하더라고요. 선생, 제가 선생의 정체를 언제 알았는지 아십니까? 전 침묵했고 놈의 능청스러운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바로 선생의 집에 있는 고흐의 해바라기 모사품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선생은 없다고 딱 잘라 일축했죠. 전 순간 의아했습니다. 뒤에 선생이 구차하게 집사람이 걸어놓아서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연유를 달았지만 저에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사품이라고 해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작품의 이름까지 모를 수가 있나. 하물며 집주인이 말입니다. 숨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격분이 치솟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허파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굴욕적이었고 수치스러웠어요. 놈의 얼굴이라도 후련하게 갈겨졌으면 여한이 없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제 두 손은 수갑으로 단단히 포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놈은 그래서 전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고흐의 그림 바로 옆에 걸려있던 모네의 일본 여인을 은근슬쩍 중국 여인이라고 바꿔 말했고 선생의 반응을 주시해봤죠. 그런데 선생은 여전히 눈치 못 채더군요.
전 그때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선생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선생은 누굴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견이 100% 적중률을 보인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으니까요. 즉, 제가 한 발 늦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이미 괴한에게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에게 말입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